안녕하세요, 유문일입니다. 독해하는 요령 그리고 기본적인 법칙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뭔가를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은 갑자기 돌아서 끝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없애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을 찾든지 생각을 해서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해가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운동할 때도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S, subjec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다음에 꼭 은, 는, 이, 가를 붙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우 유치해 보이지만 독해가 어느 정도 되다가 갑자기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은 주어를 무시해서 들어갑니다. 왜 우리 운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은 사고를 안 내는데 조금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처음 배울 땐 은는 이걸 분명히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 알아.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 는, 이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time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뜻인데요. 시간은이라고 꼭 은는 이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flies 날아간다. 시간은 날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빨리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 sun, 태양이란 뜻입니다. 여기다 은는 이걸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태양은 shines, 빛난다, 끊고요, brightly, 밝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I, 나는 이라고 붙여주세요. laughed, 웃었다, 끊고요, then and there, 그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색깔을 칠해놓은 이 단어들은, 그러니까 brightly란 단어라든가 then and there란 단어는 문법 용어로는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얘의 품사가 부사란 걸 굳이 인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사의 특성은 단어 뜻만 알면은 독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학자라든가 전문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심지어 저조차도 공부를 할 때 얘는 부사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 뜻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첨언하자면 brightly처럼 ly가 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부사라 그러고 시간, 장소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인데 그냥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동기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못하고 굉장히 공부를 갖다 하기 싫은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를 갖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는요, 요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I love you 라는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구를 갖다 사랑해요.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은 외국 사람은 상대방한테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번역할 때요, 자막을 보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안 하고 우리말로는요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 우리말은 목적어를 상습적으로 탈락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안 써도 충분히 말이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안 쓰면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전문 작가가 아니라면은 그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 love you를 갖다 그대로 번역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예를 들면 뭐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너 누구 사랑하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라는 말에서 쓸 수 있는 게 우리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영어의 I love you는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이점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I love라는 걸 해석합니다. 나는 사랑해 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I love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를 답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동사 뒤에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뭐뭐을 사랑하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문법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 다음에는 뭐뭐을 생각해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다 잊어먹어도 이건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보시죠. 나는 은는이가 붙였습니다. 보았다. 뭘 보았지? 한 남자를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는이가 붙이고 동사 나오고 뭐뭐을 본 거지? 한 남자를 보았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명사라고 합니다. 뭐 관사 같은 거, 언더 같은 게 붙어 있는 이 단어를 남자,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근데 명사를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을 붙여주세요. 아까 동사 다음에 을을 붙이는 거랑 명사 다음에 어떤 을을 붙이게 되면요, 나중에 훈련이 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적 습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언어적 습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습관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 나는 사랑한다 그럼 뭘 사랑하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럼 그게 어떤 남자지? 명사 뒤에는 항상 어떤을 붙이세요. 이 연습이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을 하고 어떤 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독해를 해나갈 겁니다. 다음은요, 제가 묻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영어에서 묻기의 법칙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전면구는 묶어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면구란 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해서 외국 애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면구란 게 뭐냐면은 전치사란 게 있습니다. at, on, in 같은 전치사가 있습니다. at는 에에서의 뜻이고 on은 뭐뭐 위의 뜻이고 in은 뭐뭐 안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전치사고 명사는 반드시 나온다고 그래서 이 전명구를 갖다 묶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는 머물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을을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머물렀다, 뭐뭐을 머물렀다 이런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을을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를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는. 근데 그 자동사라는 건 영어에서 한 1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쭉쭉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아까 I love처럼 을을 붙여야 되는 동사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을을 안 붙이는 동사로 하겠습니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는 머물렀다. 그 다음에 at home 그러면은 에서 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묶는다는 거는 at home이 하나의 단위가 돼요, 영어에선. 그래서 요것만은 밑에서 위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언어적인 특성이에요. 집에서 라고 해주셔야 돼요. all day 하루 종일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사가 되겠죠.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the church 교회는 stands 서 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on the hill도 위에 언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덕 위에서 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 on the hill 자체가 하나의 문법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묶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2개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치사가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문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갖다 그때그때 찾아볼 수도 없고 전치사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전치사의 뜻은 반드시 꼭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문장에서 보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제가 전치사를 총 정리해 놓은 포스팅 해 놓은 걸 갖다가
밑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그것들을 읽고서 전치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니까 그걸 공부하시길 바라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간단히 전치사 정리된 거 자료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한 3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묶기의 법칙.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전명구, 일단 첫 번째 법칙, 전명구는 묶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notice it, 보았다 의 뜻입니다. 무엇을, 갈라진 틈을 보았다 해놓고 안에 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in the wall, 벽 안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페리는 글랜스가 보다 이 뜻입니다. 글랜스 애트가 보다 이 뜻이에요. 하나의 수거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계를 보았다 이 뜻이에요. 글랜스 애이 하나의 동사가 되고 클락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았다 뭘? 시계를. 그 다음에 over the door 그러면 문 위에 의 뜻입니다. 문 위에 있는 그 시계를 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치사로 공부했던 in이나 전치사로 공부했던 over 같은 단어가 뒤에 명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그냥 있어요. 이럴 경우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는 얘는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뜻도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just walked, 걸어 들어왔다 안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walked in, 안으로 왔다 이 표현이니까 뜻만 알면 돼요. 부사란 건 뜻만 알면 된다고 했죠. The trial, 재판이 is over. 우리가 많이 하죠. game over 같은 거 끝났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전치사일 경우하고 뒤에 명사 나올 경우, 명사가 안 나오는 부사일 경우하고 뜻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뜻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 위의 뜻이고요. 부사로 쓰면 끝났다의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독해를 해가면서 경험이 쌓이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독해할 때 중요한 법칙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보너스로 2가지 형식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문장의 형식인데요. 보시죠. 나는, 은은이가 붙이셔야 돼요. 주었다가 되겠죠. 나는 주었다. 근데 뭘 주었을까요? 그녀를 주었다? 뭐 노예시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나는 주었다. 펜을 주었다 이 뜻입니다. 목적어라는 것이 을을 붙여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석을 뭐뭐에게 뭐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게 을의 형태로 명사가 2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게 을의 형태로 해석해야 되는 형식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구분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고 을만 붙이시면 됩니다. 요걸 사형식 동사라고 그러는데 요 동사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 4단어만 좀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asked, 물어보았다. 경비원에게 도착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s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ffer, 제공하다 이 뜻이 있어요. 나는 offer, 제공했다. 그녀에게 a drink, 마실 것을. give란 동사가 있습니다. 주다. 그는 never gave, 주지 않았다. 나에게 기회를. tell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거짓말을.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형식은 이거 말고도 사실 동사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100%의 독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단어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영어는 해결이 되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도 있구나 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동사가 오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쉽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만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이 마지막 오형식 동사라는 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God made Adam happ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형식의 특성은 이 동사 뒤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서 말이 되면은 무조건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세요. 얘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걸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끊으라는 얘기가 뭐냐? God made, 신이 만들었다 의 표현입니다.
아담이 행복하게,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해피라는 것이 누가 행복하냐, 신이 행복한 거면 아니고 아담이 행복한 거, 저 앞에 있는 목적어가 행복한 거면은 얘를 갖다 우리는 목적격 보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OC라고 얘기하는데요. Object Complement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적으로 오형식, 그러니까 주어 동사, 신이 만들었다, 아담이 행복하게 라고 쓰려면, 즉 아담이 행복한 거면요, 요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형용사라는 영어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게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명사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소년들은 chose 선택했다. 잘 보세요. 끊습니다. 내가 캡틴이 되게의 뜻이 되겠습니다. I am 캡틴의 의미예요. 이것도 아담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끊고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라고 그러는데, 목적어가 보호하게,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해석이 되면은 얘를 오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게 오형식이다라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형식과 좀 비교해 보면요, 여기 해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부사인, 아까 ly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필리라고 고쳐보도록 하죠. 그럼 아담이 행복한 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끊을 수가 없게 되고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신이 아담을 만들었다, 행복하게. 그럼 누가 행복한 거냐? 이거는 신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아담이 행복한 거고요. 만약에 ly에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신이 행복한 게 돼요. 그래서 해석을 중간에 끊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얘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오형식으로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make, find, keep이 되겠습니다. 이 세 단어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make는 만들다 이 뜻이고 keep은 유지하다 이 뜻입니다. find는 오형식일 때는 발견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은는이가 붙었어요. suddenly, ly 붙었으니까 그냥 부사네요. 갑자기, 그냥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는 갑자기 found, 발견했다. myself, 나, running, 달린다. 누가 달리는 거가 되겠어요, 지금? 당연히 내가 달리는 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동사 뒤에 끊잖아요. 그럼 얘가 오형식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러닝은 뭘까요? 누가 혹시 물어보신다면 형용사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다음 자리는 물론 명사도 있겠지만 얘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사, 분사, 동명사라는 준동사에 관련된 문법적 부분인데 뒤에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것도 보죠. 그는 allowed, 허용했다. 끊어버릴게요. me to take the course. take the course는 어떤 과목을 듣다 이 뜻입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잖아요. me가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도 오형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왜? 동사 뒤에서 끊잖아요. 듣는 게 he가 들으면 얘는 오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끊잖아요. 그럼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to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 to는 뭔가요? 그럼 이 to take the course는 형용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형용사 전용석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과목을 듣도록. 어쨌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make, find, keep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독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동사 다음에 을을, 명사 다음에 어떤을 붙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과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make, find, keep 세 단어 꼭 알고 계세요. 나중에 독해할 때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문법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독해를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